How are you? Well, you want some crab? Oh, yeah. How much? $40. Big female. Regular price, how much? Regular price? Mr. Hong buys them sometimes from me, $40. No cheap? 15, I take all together, you know. I got like 20, 15, 20 bushels. Yeah, how much? How much? 30? Huh? 30, okay, 30. How about 38? I got good crab. 아, 30,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길거리 다니면서 48불 달라고 하고 미국 애들한테 샀는데 40불에 샀다고 하더라고, 딴 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한 8불씩.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Big, and they're full baskets, full. No, you give it to this 35, I buy every time, you know. I talk to You want to Mr. go look at them? Yeah, 35. Go look at them. No, I know. He mad. He buy 35. I say same Yeah, but price. it's baby crab. Mine are big crab. I know. Different- You ain't even looked at them. No, I buy every time. Okay, this time. Okay, Go 35. look at them. Baby crab, this big. Yeah, I know 35. Okay, Different kind of crab. 35. Ah, Okay. Hard man. Thanks a lot. What's your name? Kang. 자신을 강이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에서 연간 매출 4억 달러, 8개의 대형 유통 체인과 운송 회사를 거느리며 한인 슈퍼마켓 돌풍을 일으킨 주인공 강민식 씨입니다. Visit the International Spy Museum. What you'll learn here in the heart of Washington, D.C. is that even our leaders don't...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동부의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백악관은 물론 국회의사당과 각종 행정기관 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잘 가꿔진 환경, 현대적 건물과 역사 속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답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 고유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지키며 미국 주류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슈퍼마켓들은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갖습니다. 저마다 수요 계층의 특성에 맞춰서 상품의 종류와 품질 또 가격을 달리합니다. Prices are up. The cost of running your business is up. Everything's up, except your marketing budget. So what's a small business to do? Email marketing to your current customers with ConstantContact.com. 개장 준비가 한창인 이 슈퍼마켓은 슈퍼 그랜드마트 로럴 지점. 지금은 비어있지만 곧 물건과 손님들이 가득 차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죠. 그 마지막 인테리어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모님, 윤진 진행장님 결정 내립시다. 여기서 더 이상 하는 걸 막 알아갔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그림 갖고 오세요. 지도.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 준다고 하고 공사해서 준다고 하고 여기까지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다 생선 그대로 넣고 그다음에 생선 따위 넣고 아까 지금 있는 대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장사가 치면 안 되면 아니지. 안 됐을 때는 이리 옮기더라도 식당 하나 날리더라도 여기다 식당 차리고 생선 따위를 이리 옮기더라도 식당은 여기 내자고요. 그러면 매장 구성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직원들을 보다 못해 강민식 사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가만히 서서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느니 일단 부딪혀보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부지런히 고쳐나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매장 하나를 열기까지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바로 강민식 사장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켓을 지금 많이 여셨잖아요. 열 몇 개를 열으셨는데 마켓 한번 열 때마다 시작 오픈 그러니까 키를 받으시고 시작하면서부터 끝나실 때까지 15일이 됐든 2달이 됐든 집에를 안 들어가십니다. 그 옷 항상 그대로예요. 먹고 자고 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담요 깔아놔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팬티나 좀 갖다 주시면 갈아입으시고 샤워도 안 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슬슬 이렇게 농땡이 뿌리는 거를 못 보세요. 우리 열 때까지 정말 안 가요. 그럼 오늘도 안 들어가실 거예요? 예.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눕힐 이 좁은 통로에서 전날 주무셨다는군요. 정말 여기 담요가 있네요. 18개월 동안 지금 침체돼 있다가 지금 일하려고 지금 눈이 빨개졌죠. 스물네 시간으로도 모자라지만 밤은 깊어갑니다. 이미 20여 개의 슈퍼마켓 문을 연 경험이 있지만 이번엔 더욱 설레고 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18개월 만에 다시 준비하는 매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민식 사장은 오늘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장 한 구석에서 담요 하나 덮고 잠을 청합니다. 강민식 사장은 대형 슈퍼마켓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워싱턴의 외곽을 바꾸는 한인 사업가로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한 사람입니다. 주변이 광고부한테 말해갖고 저기 오픈 계획서 저기 광고 계획서 짜라고. 오케이. 하지만 그가 경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넉넉한 자본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매장에서 한대 짬을 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닙니다. 뉴욕에서 오신 거야? 아, 샘플 가지러? 뉴욕에서? 미국에 오기 전 강민식 사장은 이미 2번의 사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뛰어든 낙농업, 거기에서 쓴 잔을 마시고 이어 서울로 올라가 단열재 공장을 차렸지만 그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저희가 농업고등학교를 농과를 나왔으니까 젖소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해서 젖소가 한 50마리가 됐었어요. 자기하는 소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젖소가 사료를 잘못 먹여갖고 오피라고 그걸 잘못 먹여갖고 이제 젖소가 죽고 서울에 가서 또 그 돈 갖고 사업한다고 하다가 아버님 돈만 날리고 그렇게 하셨었죠. 1981년 1월 그는 전혀 새로운 선택을 결심합니다. 자신의 진짜 꿈을 펼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던지고 가죽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이역만리 미국으로 떠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 사업했을 때 생각은 그건 다 부모님 덕에 의해서 부모님 베푼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 힘으로 한번 해보자는 게 제 원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부터 저는 돈을 조금 이렇게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했었어요. 벌면 그래도 좀 많이 좀 벌어보자. 워싱턴은 그의 누나와 매형이 채소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착해서 제 이제 매형께서 두 가지 길을 하라더라고. 공부를 할 거냐 사업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돈 벌러 왔습니다 해서 그때 시작한 게 그 다음날부터 일 시작한 게. 이때부터 하루 20시간 일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밤 11시 일어나서 집에 들어오면 한 7시 정도 되고 집에 오면 씻고 그냥 또 나가는 그런 생활은 사실 서울에서 해도 이민 초기에 이민 오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고생을 서울에 가서 하면 진짜 부자 된다고 하는 얘기가. 24살의 나이에 마주한 인생의 전환점. 성공을 향한 밑거름은 그렇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도 5월 30일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 여기 바로 강민식 사장의 첫 가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문 열기 전에 그 한 달 정도를요. 와이프하고 그 세 명이 2층에서부터 쓰레기를 내렸어요. 전부 다. 많이 올랐어요. 플로리다 마켓은 한국의 가락동 농수산시장과 같은 식료품 도매시장입니다. 여기에 강스팜, 강민식 사장의 채소 가게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연 후 점원 시절보다 더 열심히 일한 건 당연한 얘기겠죠. 첫 주부터 주문이 몰려 매상은 한 달이 멀다 하고 껑충 뛰고 식료품 도매뿐 아니라 식재료 배달까지 호황을 이뤘습니다. 거의 맥시멈으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뭐 추억이 막 20, 30대 돌아가고 홀세일도 굉장히 바빴고 거의 일주일 내내 바빴으니까요. 그 정도로 해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결정을 내리신 게 이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분화시키자.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MS 삼천이 그렇게 생겨났고 이어서 물류센터인 MS 그랜드, 2002년에는 슈퍼체인 그랜드마트가 탄생하게 이릅니다. 식료품의 도매와 유통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랜드마트는 시작하자마자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있는 동부,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일대 그랜드마트란 이름이 속속 등장합니다. 불과 2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강스팜이란 작은 채소 가게에서 시작된 강민식 사장의 꿈은 어느덧 8개의 대형 슈퍼체인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2년 만에 8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20년 기간이라는 식품에서 그 준비 기간, 그다음에 그 치킨 도매, 야채 도매, 고기 도매 그걸 했었다는 게 저희 2년 만에 만들 수 있던 준비 기간은 철저하게 했었던 거죠. 단 2년 만에 그랜드마트는 권역별 8개 지점에서 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시 2년 만에 조지아에서 4개, 시카고에서 4개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 지치죠. 공격할 때는 재미가 있고 방어할 때는 어렵죠. 공격을 해야만 살아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자기 거 지키려고 그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요. 그래서. 새벽 출퇴근은 20여 년간 몸에 밴 습관입니다. 4시간 이상 자본 일이 없으니까요. 대신 차에서 쪽잠을 자는 일이 많습니다. 좀 편안하게 안전하고 폼나면 좋지만요. 근데 이 차는 피 크니까요. 잠자기 좋잖아요. 초창기에 이제 그 농장에 다니면서 차들을 트럭을 타고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농장에 다녀봤기 때문에 차가 적은 차들을 타고 나면요 아비시아가 그래서 좀 깝깝하게 보여요. 저희들 같으면 큰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다봐야 되지. MS 그랜드는 그랜드마트 전 지점과 다른 슈퍼마켓들에 물건을 공급하는 물류센터입니다. 여기 직원들 역시 부지런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도매시장처럼 물류센터 역시 새벽에 가장 바쁘기 때문입니다. 강민식 사장은 매일 새벽 본사가 있는 물류센터로 출근하지만 사무실에 가만히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의 품질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지금은 강스팜 시절처럼 직접 산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물류센터에서라도 품질을 확인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확인하고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일을 해야 하고요. 머리에는 새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새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차에다 대고 자잖아요. 오는 시간에 중간중간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자고 이쪽에서 나올 때 자니까. 그거 신경 쓰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강민식 사장의 바보론입니다. 모자람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는 거죠. 예. 제가 뭐 남보다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몸으로 제가 하면 2배를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2배를 생각해서 살다 보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플로리다 마켓은 한때 유태인 상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80년대 한인들이 들어오면서 근매나물 무기로 점차 상권을 장악해 나갔고 지금은 80%가량이 한인입니다. 강민식 사장 역시 이곳에서 매형을 따라 워싱턴 한인의 억척스런 성공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가게는 밤 11시에 영업을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4시가 되어야 문을 닫습니다. 그동안 산지에서 온 물건을 들이고 주문에 따라 물건을 꾸리는 작업을 하고요. 배달을 마치는 7시 즈음에야 집에 들어가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던 겁니다. 그 양반이 10몇 년 동안을 제가 봐온 것만 10몇 년이니까 2시간 이런 식으로 끊어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활을 해보니까 나도 4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자면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2시간 이렇게 끊어 자고 2시간밖에 거의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And I have a joke with my partner. I say, Angela, I says, when does he sleep? Maybe he gets somebody, maybe between the house and the office, he gets somebody to drive him so he can sleep 2 hours a day or an hour and a half here and there. Maybe by the end of the day, he gets 3-4 hours sleep because that's how hard he works. Yeah. 손에 쥐는 것 없이 고생만 반복되는 것 같던 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10년 만에 그 보스턴 마켓에 제가 치킨 납품권을 받아갖고 치킨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웨어하우스는 규모도 적었지만 모든 물건을 치킨을 밑에서 바닥에서 내려서 다시 실어야 되는 로링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링닥이 있는 건물을 갖고 싶었고 그쪽으로 리스를 하고 싶어서 했었는데 같은 마켓에 그 건물을 매각 하신다고 300만 불에 매각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죠, 그분한테. 자, 나 돈이 없는데 이 건물을 사고 싶다. 네, 살 방법을 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 건물을 300만 불을 집사로 내가 10년간 낼 테니까 10년 후에 300만 불 팔면 600만 불이 되지 않냐. 그래서 아들과 같은 젊은 강 사장이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도리스 씨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모했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강스팜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초창기에 돈 없는 사람은 그 방식이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맞고 품는 거, 시골로 말해서 맞고 품어야죠. 방죽이가 물고기를 못 잡겠으면 방죽을 파내면 고기가 들어있으니까 한데. 부지런함이 몸에 배서인지 안녕하세요. 지금도 매일 매장마다 돌아다니는 게 일과입니다. 매장에 들어오면 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썩거나 시든 청과를 골라내고 잘잘못을 끄집어내니 매니저들에겐 강민식 사장의 방문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 밀크를 안 찍지? 차지를 안 했지? 스티커가 안 붙었는데. 근데 박사님 우유가 가격이 안 붙어 있네? 우유를 2개씩밖에 안 주거든. 아니 스티커가 안 붙어 있다고. 저기에서 안 줘요. 목당에는. 이렇게 직접 챙기고 다니니 매장의 서비스와 품질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다른 매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야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일하시는 분이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냉장에다가 집어넣어놨다가 오다만 잘해줘도 야채가 싱싱한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앞에다 갖다 그냥 몽창 갖다 놔버리면 그게 그렇죠. 자주 해서 싱싱해야 되는데. 신선하고 좋은 물건, 저렴한 가격 두 가지 모두 부지런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민식 사장이 먼저 남들보다 2배로 부지런해 봤으니까 직원들에게도 자신 있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25주년이 됐거든요. 20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갖고 두 사람이 20년간을 2배 일을 했으니까 남들이 사는 게 80년을 살았다는 거죠. 80년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잘 사는 것은 그 당연한 거다. 오전 9시 MS 그랜드 본사. 유쾌해야 할 식당 분위기가 왠지 무겁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어디서 밴드를 잘 잡냐에 따라서 승부가 난다고. 우리가 지금 해놓은 데는 자네가 얘기하는 것은 40%만 우리 40% 받으면 매장에 가서 40% 팔아야 되는 것이지 장사지. 무조건 매장에서 본사에서 무조건 매장으로 45불에 물건 팔고 40% 살성이 45불 파는 것은 남이 40% 팔면 40불 20불에 사갖고 남이 40불에 팔면 20불 남겨도 20불 40불 그렇게 올라가야 39불 받아주면 돼. 요거 안 먹는 거야. 장사 기본이 우리가 그 사람을 맞춰주는 물건이 뭐가 있는가를 딱 잡아갖고 그쪽 사람 입장에서 장사를 해야 돼. 내가 장사해서 돈 번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내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장사를 해야 돼. 개를 한번 연구를 해봐봐. 개를 또. 전에는 내 손으로 하던 걸 남에게 맡기니 내 맘 같지 않죠. 본사 기능이라는 것은 그 가격을 읽어야 되잖아요. 가격을 읽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싼 물건이 그 공급처를 받는 데를 싼 데로 바꿔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본사라고 해서 그 물건 자체를 오늘 1불에 샀으니까 1불 20 받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장사를 하면 장사가 안 되죠. 왜냐하면 1불 시장 가격이 1불이면 우리는 90전에 물건을 갖다 공급을 하라는 얘기죠. 올마트하고 한국에서 경쟁력에서 물러난 게 뭡니까? 사실 가격의 경쟁력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은 산지에 가서 직접 야채를 구입하고 띠로 다니는데 미국식 유통에서는 그분들은 그걸 못 했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다른 물건이 좋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올마트가 한국에서 물러났던 경우는 좋은 산지가 갖고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직접 물건 보면서 직원들이 그냥 가서 일일이 검사하고. 오전한때 반짝 손님들이 몰렸던 일산 월마트점은 오들면서 손님들이 점차 줄었습니다. 배추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와서 보니까 좀 뭐랄까요. 먹기 좀 그렇더라고요. 좀. 게다가 일부 납품업체들이 공급을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월마트는 대형 슈퍼마켓 업계에서는 세계 1위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저가로 물건을 공급한다는 전략은 여전했지만 한국 업체들은 다른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품을 산지에서 직접 보고 골라 들여오기 때문에 신선도와 품질이 뛰어났던 겁니다. 강민식 사장은 이런 한국적인 유통 전략에 주목했습니다. 거기서 그랜드마트의 경쟁력이 나오게 된 거죠. 강민식 사장이 지닌 사업가로서의 자질은 두오리스 씨가 건물을 넘겨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And when dealing with Mr. Kang, he noted that he said he was very honorable, that they never wrote anything down. They never had contract to sell this or buy this product. Mr. Kang said, "Send me over a truckload of produce." Mitchell would send it. Mitchell would be paid. They never had to write things down. They never was a conflict. Oh, this was rotten or this was not what I asked for. He said everything was always straight up and up, and he had a lot of respect and admiration for that. And Mitchell himself said that that's the way he liked to deal with people. So that's the way he remembers Kang. That's the way he remembers Mr. Kang. 그랜드마트가 가지는 또 한 가지 경쟁력은 인터내셔널 푸드, 즉 다문화권의 식품을 취급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한인 마켓과는 다른 점이죠. 특히 인근의 다른 슈퍼마켓을 찾는 이용객을 분석해서 매장마다 조금씩 컨셉을 달리하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어느 특정 한 인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물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다인종들을 위해서 외국 분들이 많은 이민자 나라이다 보니까 인도 분들이든가 중동 분들 또 미국 분들 또 에이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 매장에 다양한 문화권의 식품을 갖춰 놓는다는 것, 일종의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이게 인터내셔널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5살 밑에 애들이 50% 이상이 여기서 출생한 애들이 지금 백인들이 아니고 메인스트림의 피플들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쪽에서 이민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내셔널 비전이 아마 많을 거라고. 근데 뉴욕 같은 경우도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미국 내 소비 시장의 변화를 그랜드마트가 먼저 꿰뚫었던 겁니다. 이민자들이 점점 늘어갈수록 그랜드마트와 같은 다문화 복합 식품 마켓은 더욱 환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Korean restaurants and shops, what you'll find here are a lot of signs that read "Se habla español." At the Brighton Shopping Center in Landmark, South America is not that big a leap from Korea. Of the 16 shops and restaurants here, 90% are owned by Koreans in an area that boasts one of the largest Latino communities in Northern Virginia. South Americans love this shop. Why do they love this shop? Because we find everything we like. At the Grand Mart supermarket, 쓰러져가는 쇼핑몰을 인수해서 다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식품 마켓으로 바꾼 뒤에 인근 상권도 더불어 살아났습니다. 그랜드마트를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자 가까운 곳에 다른 쇼핑몰이 경쟁적으로 들어섰고 인근 지역이 개발 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But price-wise, it's very reasonable. It's great. I mean, I would think that I would like to shop here. And the condition is good enough for me to come. I mean, I'm not thinking, oh, you know, this is not, the condition isn't good or it's not well kept. I do come for vegetables and fruits here. They do a variety of food, especially I'm from India, so we get most of our vegetables here. And the price is very competitive. I mean, I get a good bargain from here. I mean, for example, if you look at a ginger here, it's like less than $1 or something like that. If you go to Giant or Wegmans or somewhere, it's like close to $5. Oh, really? So yeah, so there is, for some items, there is a huge difference. 강민식 사장은 직원이 하는 일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늘 살뜰하게 챙깁니다. Your mom okay? Yeah, better now. She start to go step now. Oh, you go start now? Yeah. You go December, you come vacation, go your country. 직원 수가 수백 명에 달하는데 가정사를 훤히 꿰뚫고 있네요. 강민식 사장뿐 아니라 직원 모두가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게 인상적입니다. 직원들도 고마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하던 직원들 20년 넘은 직원이 저희들한테 지금 한 5명 정도, 6명 정도,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챙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강민식 사장 덕분에 챙은 지금 운송업을 하는 사장님이 돼 있습니다. Oh, trucking. Mr. Kang helped me with 2 tractors and trailers. It's right there. I got 2 and I'm working very good right now. I'm so happy. It's like I come very young and he's so nice with me and he's not so nice with everybody. Help a lot of people and you know, it's like my daddy over here. You know, that's really? why. Daddy mean is your family and... It's like a family, you know. That's why I treat like a family. I ask him a lot of times, a lot of items, and you know, a lot of questions. But I feel good in this company. You know. It's like a family company. 처음 채소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강민식 사장에게는 동료가 곧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힘을 합친 덕분에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정서는 그리스인인 도리스 씨에게도 인상적이었나 The 봅니다. fact that when he would stop by Mr. Kang's store to see how he was doing, to call on him, he said you'd always see Mr. Kang with his wife or other family members helping work in the store. He said that is also a recipe for success in the produce market because he remembers that from his Greek heritage, you know, from his family, having the family working in the business, helping here, helping there, gives you control and you know that you minimize theft and you also increase efficiency when you have the family helping you and working with you. So that's what Mitchell said really impressed him the most and why he respected Mr. Kang, because he was a family man. I guess the best way to describe it, he impressed him as a good family man. 2008년 9월
슈퍼 그랜드마트 개장을 앞두고 워싱턴 지역 한인들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에 오래전부터 많은 역할가 있는 행사를 자주 하신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매번 그렇게 해줬습니다. 호점 올 때마다 지역적으로 미주로 사회, 도서관, 소방서, 또 한인회 여러 가지 많이 좋은 일 하셨습니다. 요번에 그랜드마트는 워싱턴 DC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 꼽힙니다. 매장을 새로 열 때와 개장 기념일이면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쾌척하는데요. 매년 평균 금액이 3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인 단체뿐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시설, 또 봉사단체들도 대상이 되죠. 지역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매장의 주 이용 고객인 소수민족들의 단체나 미국 주류 사회까지 기부 대상이 됩니다. On behalf of Spanish Catholic Association, the donation this year is going to support the immigration program because we really need to support all these people who come to immigration program. And we hope to be able to buy materials for new immigrants and people who need to learn English. 게티스버그시는 개장 기념일인 12월 22일을 그랜드마트의 날로 만들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제가 이제 한인을 돕기 위해서는 미국 자선기관이나 미국 주류 정부하고 이렇게 저희가 나가서 같이 같이 어깨를 견주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미팅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회의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할 때 각각 자기네 커뮤니티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늘 제가 강민식 대표님을 알고 있고 우리 기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 분들이 이제 기부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고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부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A만 들어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있지만, 근데 전반적인 인식이 이민자들이 그 자기 동네에서 돈을 벌어서 기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에 많이 편병해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그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알리자 해서 그런 행사를 꼭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 한인을 대표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는 일 외에 다른 형태의 기부도 합니다. 그랜드마트가 도서관에 기부를 할 때는 작은 부탁을 하나 얹습니다. 한국에서 출판된 책을 사서 열람대에 비치해달라는 거죠. 이민 2세, 3세들이 우리 뿌리를 잊지 않도록 미국의 공공도서관에 한국의 글과 문화를 심어놓은 겁니다. But because of the festivals, because of the programming that Mr. Kang supports, they will come to the library perhaps for the first time and learn about our collection. We have Korean books and magazines. We have things for children in Korean. And as Fairfax County Library, we want to support the community and to provide these things for our community. And we are so appreciative of the gift from Mr. Kang that he will give back to the community through programming for the library,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it's a wonderful partnership. 메릴랜드주에 있는 이 수녀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한국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강민식 사장과의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한국인을 위한 봉사단체도 시설도 없었던 시절, 수녀님이 시장을 보러 가면 꼭 슬그머니 나타나서 장바구니에 보태주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네요. 바로 강민식 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에 좀 부식 같은 거 필요하면 가잖아요. 가면은 그렇게 오피스에 계시다가 보시고는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꼭 그냥 이렇게 떳떳하게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옆으로 여기다 이렇게 쭉 넣고 그냥 막 가셔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순수하죠. 그리고 우리한테 한 번도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항상 힘드시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한테는 제일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대표가 나와서 탁 하고 I am Mr. Kang, owner of this Grand Mart. Thank you for coming and I welcome you and we are glad to serve you. 막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주인 그 대표로서 이렇게 탁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전혀 안 하세요. 여기엔 아버지가 몸소 보여주신 봉사가 바탕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옛날 시골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늘 가난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치에 나가면 정치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장사는 장사만 해야 되고 또 사회 봉사를 하려면 봉사는 태내게 나는 봉사를 하면 안 된다. 남이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 봉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딸들하고 애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쓰는 돈은 우리는 사회에다 희생하고 갈 거다. 슈퍼 그랜드마트 로럴 지점 개장을 앞두고 강민식 사장이 한참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로럴 지점의 성공 여부가 그랜드마트의 진로에 큰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점, 특히 5점. 어찌겠고 포도를 한 팔레를 갖다가 밖에다가 쌓아놓고 우겨서 팔고 앉았고 3호점 가서 보면 나도 농사지어서 하지만 썩어 보낸 포도가 그걸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정말. 돈이 손에 나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야, 그 먹는 물건이 그렇게 버려진다는 건 농사꾼이 농사 지어갖고 그 하시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지. 잘못해갖고 지금까지 여기서 고생하셔서 2년 지금 그랜드마트 오셔갖고 다 고생하셔갖고 여기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야, 저 사람들 진짜 멋지게 일하더라. 진짜 멋지게 일하더라. 목숨 걸고 하더라.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에게 1년 반 전 시카고에서의 실패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워싱턴 DC를 근거로 조지아주와 시카고주까지 지점을 확장하며 뉴욕 증시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를 가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상장을 시킨 준비 작업으로 시카고에 8개, 그다음에 텍사스에 8개 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진행 중이었고 텍사스는 계약 중이었고요. 시카고와 조지아에서 12개 매장이 불과 몇 달 새 문을 열었습니다. 다문화권 대상의 인터내셔널 푸드 슈퍼마켓. 워싱턴 DC의 지점들과 매장 컨셉이 같았죠. 그러나 시카고는 호락호락하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인터내셔널이 조금 통하는데요. 시카고 쪽에서는 인터내셔널이 좀 힘이 들어요. 이게 메인 수출이 마켓이 따로 있고 라티노 마켓이 따로 있고 한국 마켓이 따로 있고 중국 마켓이 따로 있고 이런 스타일로 좀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쪽에서는 인터내셔널이 됐는데 조지아 쪽에서도 됐는데 시카고에서 가서 보니까 그게 조금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결국 시카고의 모든 매장은 철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조지아의 4개 매장까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800명이 넘던 직원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강민식 사장에겐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흔히 하는 말로 시작은 반이다. 근데 시작은 반이 아니더라고. 시카고를 경험해 보니까요.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또 뭐 자금 사정이라든지 기타 여건은 있었지만 실패는 실패죠. 근데 준비 안 된 시작은 무조건 실패다는 것이 지금 절실하게 저희들이 체험하고 온 게 시카고 사례죠. 워싱턴을 근거로 시카고를 디딤돌로 삼아 뉴욕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꿈은 잠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18개월, 그동안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도약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너무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기는 실패 않고 사는 사람 인생에서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실패를 해놓고 2번 실패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은 삶이잖아요. 한 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20여 년에 걸친 채소 도매의 노하우, 미국 유통시장에 대한 경험, 그리고 시카고의 실패는 커다란 자산이 될 겁니다. 이제 워싱턴 DC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유통업계 그랜드마트가 도전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라이브는 올맛입니다. 지금. 그게 제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뭐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누구하고 경쟁을 해본다는 생각은 오직 올맛 외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카고, 텍사스, 달라스를 넘어 미국 경제의 중심인 뉴욕 증시까지 그랜드마트의 꿈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의 저 휘황찬란한 전광판 속에 그랜드마트의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라는 것은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해야만이 자이언트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자이언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올맛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야 자이언트를 잡는 거고 비즈니스가 자기가 큰 포부를 가져야 잡는 거지.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 그 깊숙한 곳에서 꿈을 향한 승부는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 꿈을 위해 매장 구석에서 웅크려 자며 준비를 해온 겁니다. 6년 전에 저희가 슈퍼마켓 시작할 때 거기서 직원 3명이 거기서 자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랜드마트 시작할 때. 근데 이번에도 6년 전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재도약을 향한 마음은 분주합니다. 할 일이 많죠. 본사도 들어가야 되고요. 가서 본사도 가봐야 되고 또 매장도 시간 났으면 한번 들려봐야 되고 또 그쪽에 또 들어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신규 매장에서. 이제 그에게 성공이란 돈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걸 한국에서 했으면 부자 됐겠다는 소리예요. 이민 오신 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예요. 초창기 오신 분들, 저희 세대 때 오신 분들. 나보다 2배 생각하고 2배 일하면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만든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열심히 일하면 주위에서 그 사람 야 도와주고 싶은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도와주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 근데 그냥 놀고 있는 사람한테는 괜히 자기 돈도 안 주면서 괜히 미운단 말이에요. 세상 살이. 그럼 운이 나간다는 거죠. 성공한 기업인으로 미국 주류 사회의 주목을 받았던 강민식 사장. 처음 미국 땅에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지금 그랜드마트로 이루었지만 그에게 진짜 꿈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꿈이 원래 저 푸른 초원위에서 집 지어갖고 조용히 사는 거였거든요. 젖소 키면. 어느 날 갑자기 꿈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꿈은 옛날에는 상장시키는 것도 있고 올마트를 잡는 것도 꿈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상에서 사장을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장님? 그러면 나는 뭐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장을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게 제 꿈입니다.